앞에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삽입 문제를 할 건데, 뭐, 키워드 자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능 문제가 나는 크게 뭐 두 분류로 분류하긴 하지만,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풀어야 되는 방법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접근할 때 찾아야 되는 거. 글을 구조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야. 굉장히 좋은 답이지. 뭐 특정 접속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보고하면 되게 좋단 말이야. 혹은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삽입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접속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지. 그래서 접속사를 바탕으로 어느 내용이 들어갈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트렌드, 한 2년 전부터 트렌드가 접속사를 다 빼는 추세야. 38번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39번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답률 1위 문제는 접속사를 다 빼버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수능 문제를 풀어내는 키워드는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반복을 시킬 때 절대로 반복을 같은 말로 주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 근데 같은 말로 표현을 같은 표현이 아닐 거야.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에서도 아까 전에 44번 꽃다발이랑 카드를 묶었어야 됐거든. 굳이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해당 문장 뒤에서 그 then, man이란 표현을 줬지. 어쨌든 간에 반복되는 키워드를 주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고3 수준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then, man이란 표현을 준 거야. 실제 지금 고3에서 39번 문제에서는 더 카드라는 게 우리가 꽃에서 꽃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같은 표현을 안 주고 이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지.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찾다 보면은 너희들이 주제는 되게 잘 찾을 거야. 그리고 도표 문제는 그냥 맞출 거야. 여긴 알반이니까. 순서까지도 잘 볼 거야. 근데 너희가 삽입에서는 조금 약할 거야. 삽입이 가장 어려울 거거든. 삽입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패러프레이징만 잘해도 나머지 대부분 다 해결돼. 이거만 잘해도 2등급 보장이야. (2등급) 보장은 기본이고 1등급부터 가끔씩 나온다고. 점수로 따지면 한 93점까지는 보장이 돼. 그러면 한두 개 실수하면 2등급 나오고 실수 안 했으면 1등급 나오는 거잖아. 그걸로 너희들의 영어적인 공부는 사실 끝났다라고 봐도 되긴 하지. 그럼 나머지 실점은 뭐였을까라는 거지. 7점에서 첫 번째로 하나를 줄게. 틀렸어야 하는 문제 39번 어렵잖아. 39번 틀렸어. 그럼 97점 됐지. 그럼 4점은 도대체 어디 나왔냐라는 거지. 나머지 4점은 순서에서 하나 틀리고 어법에서 하나 틀려올 거라고. 나머지는 니네가 보장한다 손 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서가 이전보다 3점이 더 쉬운 것 같아. 요새 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올해 1년 내내 그랬어. 순서 3점짜리는 우리가 학원에서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 구조독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사실 되게 쉽게 풀려. 근데 2점짜리 순서 문제는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무 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잘 안 읽어서 틀린다고. 시간이 모자라서. 자, 그럼 2등급은 보장돼 있어. 어법도 틀릴 거야. 그럼 나머지 그거를 채우는 게 어법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1등급 보장을 위해서는 어법, 삽입. 뭐 순서 2점짜리 틀린 건 사실 난 실수의 영역이라고 봐. 2점이니까 어쨌든.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맨 마지막에 남는 건데 얘네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법적 요소가 중요해. 어법은 말 그대로 이제 어법 문제에서 어법은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지. 하지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감이 있었을 겁니다.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대부분이 동사예요. 그 다음이 뭐 어쨌든 다 동사와 관련된 거야.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사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건 나올 건데 이것도 그래서 동사 뒤에 붙냐 명사 뒤에 붙냐니까 어쨌든 동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어법의 시작과 끝은 동사인데 삽입에서의 포인트는 동사가 아니야. 삽입은 패러프레이징이랑 플러스 어법적인 요소에서 관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 대명사적인 측면이 중요해. 그래서 대명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표현을 바꿔 쓰잖아. 그럼 그 기준점이 있을 거야. 혹은 내용이 갑자기 끊길 거야. 그거를 이제 단절감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 문장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날 거거든. 근데 그 단절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전에 내가 순서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세 개 중에서 ABC 중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야. 두 개가 충분히 가능해. 다만 내용을 더 이어가다 보면은 결론이 나는 거지. 답이 하나로. 그 뒤에서 다른 걸 잊지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럼 대명사가 나오고 단절감이 나올 건데 어쨌든 간에 삽입을 잘 풀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돼.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삽입 문제는 빠르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다른 데서 시간 줄이고 39번 문제 10분 동안 푸세요. 괜찮아. 너희가 다른 문제를 빨리 푸는 이유는 여기서 10분을 벌기 위해서야. 10분 동안 고민 안 하면 문제 안 풀려. 특히나 이제 시험같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럼 삽입을 잘 풀려면은 잘 읽어야 돼. 다른 것들은 특히나 이제 주제 빈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주관적인 영역인데 나는 다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해. 특히나 34번 너네는 맨날 어렵다고 하지. 승우야 가끔 물어보잖아. 내가 34번 다 읽어본 적 있냐 너 앞에서? 그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빈칸 문제까지는. 근데 삽입은 기술적인 문제로 대응이 좀 힘들어. 스킬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영어 실력 본질을 봐야 돼. 본질 플러스 패러프레이징적인 거. 너희의 기초 일반 상식까지도 볼 줄 알아야 돼. 꽃다발에서 카드가 들어간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지문만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잘 읽어야 되는데 섣부르게 섣부른 판단하지 마. 삽입 문제에서는. 끝까지 다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결정해. 제발. 올해 한 6월까지 트렌드가 1번에 들어가면 되게 그럴싸한 삽입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 보기 1번에. 근데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1번을 안 보긴 했어. 왜냐하면 1번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100%까지는 아니야. 근데 항상 평가원에서 이걸 가지고 또 낚아. 그러니까 나는 이 학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보다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1번은 삽입에서 1번 나오는 거는 6월이나 9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단골 패턴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삽입에서 1번 내.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냈어. 아무튼 1번은 버려놔도 좋아. 그럴싸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럴싸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되는 건 그래서 4번이냐고요 5번이냐고요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읽다가 단절감이라는 걸 느껴야 돼. 문장이 뚝 끊겨. 내가 지금 이거 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 갑자기 단절감을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자 삽입을 풀려면은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읽다가 단절감을 느껴야 돼. 근데 갑자기 이 뒷내용에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너네는 주제를 잘 봐야 돼 해버리면 단절감이야 이게. 순서 문제는 절대 주제를 물어보지 않거든. 주제를 주고 시작하거든. 기준을 잡고 흐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제를 줘야 된다고. 소재를 주고 시작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읽다가 단절감을 느껴야 되는데 힘들어. 그럴싸하거든. 글들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는 반복성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글이야. 그러면 이게 힘드니까 이때 의외로 문법에 집착하면 쉽게 풀려. 대명사에. 혹은 빈칸 문장, 삽입해야 될 문장을 하나의 명사절로 보면은 일종의 하나의 대명사로 보면은 쉽게 풀린다고.
접속사분 한다는 그래서 대명사적인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대명사는 해당 문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해당 문장 앞뒤로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들어가야 될 자리 앞에 뒤에도 있을 수가 있어.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했고, 지금 당장 뭐 고3이라서 너희가 실전 문제풀이 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 3문제인가 4문제인가 남았단 말이지. 그거 50번까지야 이거. 끝나면 이제 고3 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고3 책에서 갑자기 접속사를 뚝 떼고 주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대응법을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음에 이제 고3 책 들어갈 거야 우리. 그러면 일단 여기도 다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언제 환해질까? 이게 바로 환해지지가 않네. 어쨌든 간에 자습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뭐 보다 보면 환해지겠죠. 다시 또 봅시다. Urbanization has been taking place. 도시화라는 것은 has been taking place. take place는 occur야. 일어나는 거야. has occurred라고 봐도 돼. has been occurred.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has occurred. Since the Neolithic Revolution. Neolithic Revolution이라는 거는 신석기 시대 정도로 보십시다. 그냥 대명사니까 이거 이래로 계속해서 그냥 도시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When agriculture enabled food surpluses to create a division of labor in settlements. 자, 그러면 도시화라는 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 이래로. 그리고 when agriculture, 농업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했어. food surpluses. surplus는 초과하다라는 이야기거든. 잉여물이야. 음식을 초과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to create a division of labor. 분업을 만들어냄으로써 음식물이 초과 생산이 되는 겁니다. 신석기 혁명 이래로 농업이라는 걸 하면서. 그리고 in settlement. 정착자들에게. 정착지에서 분업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잉여 식량이라는 것은. 식량이 남으니까 모두가 다 농사를 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일부 사람은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농업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도시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도시화라는 것은 그리고 다른 것들을 분업을 만들어낸다는 게 키포인트야. 농업에서 초과 잉여물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인 거고 결과값은 분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 어떤 주장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사실 정도로 봅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분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해. 이 다른 일에 대한 결과값이야. The unlocking, 해방하는 거지, 발휘하는 거지. of human ingenuity,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것의 발휘. To work on technology, trade and urban culture, 기술, 그리고 교역, 그리고 도시 문화라는 것을 도시 문화에서 작동하는, 발전시키는 게 되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발전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지. has created, 만들었어. ever expanding opportunities in cities. has created, 만들고 있습니다. 혹은 현재 완료, 만들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ever 때문에 계속적인 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확장하는 기회들을, 도시들이. 자, 그러면은 다른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시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접속사를 하나 줬죠. However, while some cities took advantage of these new opportunities. 몇몇 도시들이 이점을 취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을. 새로운 기회는 앞에 나온 이겁니다. 분업을 통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아까 트레이드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반면에 many remained. 많은 도시들, 다수들, many cities remained little more.
than rural trading post. 자, 그럼 많은 도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little more. 뭐뭐에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little more than 뭐뭐에 지나지 않는 무엇으로? rural trading post. 지방의 rural, 얼반이 아닌 반대 개념이죠. 지방의 교육 장소에 불가능했다. 그러고 그걸로밖에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도시 확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나뉩니다. 몇몇은 발전을 했어.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갔어. 몇몇은 나머지는 지방의 교육 장소.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로 되겠죠. 이후에 계속 봅시다. Urban opportunities. 도시의 기회들. 이 나머지는 얘가 아니라 지금 발전한 도시들을 얘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반과 루럴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버려. 끝났어. 도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Accelerated. 가속했습니다.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과 함께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신석기 혁명 이후에. And more recently, 더 최근에는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네는 remain. 옛날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얘네는 더욱 more development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again 또다시 not every city야. 여기서 city를 얘기할 때 절대 여기가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끝난 거야. 이제 rural은 끝난 거야. 모든 도시들이 has taken advantage of these opportunities. 이러한 기회들을 전부 다 모든 도시들이 활용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다시 또 갈렸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갈렸을까? Some cities, 몇몇 도시들, such as Liverpool, Philadelphia and Pittsburgh. 이러한 도시들과 같은 몇몇 도시들은 have struggled. 굉장히 애썼어. To adapt to the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 산업혁명과 경제 세계화라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고 굉장히 애썼어. 노력은 했는데 and have relied. 그리고 얘네들은 의존했어. For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했던 거야. On outmoded method. outdated, outmoded. 전부 다 이제 낡은, 구식의 지난날의 방법입니다. of industrial production. 구식의 어떤 산업혁명, 산업 생산 방식들의, 산업 생산의 방식들에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했다. 그러면 앞에 나온 리버풀, LPP, 얘네들은 노력은 했으나 과거의 방식을 많이 의존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미 한번 성공했던 방법이니까 이걸로 효과를 봐갖고 얼반과 루럴을 얘기할 때는 한번 갈려졌잖아. 승자가 됐었잖아. 그럼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방법을 바꿔야 될 이유는 딱히 크지 않다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서 얘네들은 과거의 방식에도 노력은 했으나 과거의 방식에 좀 많이 의존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검증된 방법을 많이 이용을 했다. Yet, 하지만 other cities such as Manchester and New York. 맨체스터나 뉴욕 같은 다른 도시들은 맨체스터, 뉴욕 have made the transition. 전환을 이뤄냈어. And are thriving. 번영하고 있어. 그럼 얘네는 완전하게 전환을 했다는 얘기는 과거 방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겠지. 그리고 얘네 둘을 했을 때는 누가 승자입니까? 맨체스터와 뉴욕이 승자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지문은 다 봐놨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 한번 기준을 한번 삼아 봅시다. 다시 한번 자습서 말고 문제집을 본 상태에서 키워딩이 있었습니다. 자, 46번 이제 삽입 문장 맨 앞에 but again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but again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거를 생략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굳이 지운다라고 해도
but again에서 but에 너희들이 집중할 게 아니라 아까 대명사에 집중을 하자고 했었잖아. 그럼 대명사에서 집중을 한다면은 these opportunity에 집중을 해야 돼. 이러한 기회들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1번도 그럴싸하다고 대부분. 앞에서 1번에서도 있었어. 네올레티룸 레볼루션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냥 넘어가긴 했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4번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잖아. 소재가.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these opportunity가 의미하는 것은 industrial revolu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economy야. 두 개의 기회라서 these opportunity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4번 혹은 5번을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taken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이용했다,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근데 not every city, 모든 도시라는 얘기니까는 모든 도시가 활용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뒤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를 먼저 들어줘야 돼. 그래서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리버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가 have struggled to adapt to the new opportunities야. the opportunities.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these opportunity한 대상이야. 그래서 4번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지. 4번과 5번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내용적으로 봐도 되고 정확하게 그냥 대명사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은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주제는 각 도시마다 활용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계속해서 확장을 에버 익스펜딩 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애들만이 잘 살아남고 있다. 자, 47번. 뭐 구조 독해적인 패턴으로 보면은 일단 뭐 가이드라인 정도가 되겠죠. 어차피 문제 풀이 방법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가축화 이후로 농업이 생겨났고 화전 농업을 했다. 화전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전 농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체를 알고 있었어야만 좀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내신에서 이거를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좀 뜬금없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화전에 대한 속성을 전부 다 앞에서 다 설명하고 넘어가지가 않아. 그러고 나서 뒤에는 또 말 안 한 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 그거를 추론을 해내라 라고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부분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라는 것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After domestication, 가축화 이후에, 동물 사육 이후에, 사육이란 걸 하기 시작한 이후로 farming came, 도치를 시켜놨습니다. 뭐 도치에는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farming came, 농업이 왔습니다. 농업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지. 농업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농사, 뭐 소가 이제 쟁기를 빼고 이런 거 전부 다 동물의, 소의 가축화가 가능해야지 가능한 이야기니까. 농업이 왔습니다. Fire was a force here. 여기서는 불이 힘이었습니다. 불이 힘을 발휘했다. 자, 그러면 농업에서는 농업의 조건으로선 첫 번째는 가축화, 사육화라는 게 필요했었고 두 번째는 불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농업은 slash and burn agriculture. slash라는 거는 뭔가를 그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칼로 휙 베는 거. 베고 불태우는 농업. 그래서 화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고유명사로 보셔도 좋아요. is one of the oldest and simplest ways.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 one of 다음에 항상 복수 명사 나오는 거 당연한 부분이 있었고 to clear the lands of trees. 화전 농업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뭘 위한 거냐면은 땅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전 농업. 여기서 일단 burn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까 불이 힘을 발휘했다 해서 이어줘야 돼. 굳이 불을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지. 자, 그럼 화전 농업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땅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것, 토양을 정리한다 정도로 한번 적어볼게. 어쨌든 간에 나무 위에 씨앗을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토양을 정리하는 건데, 화전의 목적은 사실 이게 아니야. 불을 태우는 이유는 토양을 정리하는데 플러스 비료 만드는 거야. 양분이 있어야지 풀은 자랍니다. 그 양분을 제공하는 게 불 태워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는 빼놨어. 근데 뒤에서 나와. 그럼 이게 얘네들이 실수로 누락시킨 거냐? 그건 아니야. 영어 지식만 물어보는 게 수능 영어 영역이 아니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독후감을 우리는 풀 때는 좀 수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신 때문에 내신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정규 수업이니까. 수능에서 이거를 뺀 이유는 너네 이거 평소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화전 농업에 대해서. 영어 지식으로만 푸는 거 아니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비문학 계열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수록 점수가 좀 오르는 성향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를 워크북을 줘서 복습을 시키는 것도 이 소재에서 해당한 표현에 좀 집착하지 말고 그냥 내용적인 소재를 좀 잡으란 이야기야. 그 소재가 다음번에 또 쓰이니까. 소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거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여기에 해당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거든. 문제에서는. 그럼 과학과 철학을 비교할 때 가장 큰 키워드는, 과학이라는 거는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한 거고 무차별적이야. 내가 해도 같은 조건이면은 A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혜인이가 해도 같은 조건이면 A라는 값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 한다고 해서 B라는 값이 나오면 안 돼. 그게 과학이야. 철학은 반대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예술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야. 뭐 그러한 패턴들을 많이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라는 거지. 글을 많이 읽어보라는 거지.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 화전 농업이라는 건 따라서 토양 정리인데 사실 비료적인 부분이 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부분은 아이러니하게 비료적인 부분이었어. 한번 봅시다. 왜 안 내려와? Once used extensively. 한때 사용돼서 굉장히 넓게. By primitive tribes. 원시 부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넓게 사용됐어. 왜 원시 부족? 아까 얘기했잖아. 올디스타다고. 초기의 부족 사회에서부터 사용했던 거야. 화전이라는 것은. 사용되었고, 그리고 it is still used today.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In some places like Borneo. 보르네오와 같은 이런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화전 농업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 농업은 오늘날도 사용. 오늘날도 사용하는데 토양 정리적인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불태우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많단 말이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왜 불태워가지고 불 끄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냥 트랙터로 쭉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 비료를 쓴다는 말을 이제부터 슬슬 말을 던지고 있는 거야. The process involves slashing the bark on the tree. 이 과정은, 이 절차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껍데기를 베는 것을 포함합니다. Which stops the sap from flowing. 그리고 그게 막아요. The sap from flowing. 자, 수액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놈의 마우스를 어디다가 놔야 되지? 자꾸 놓으니까 튀네. And eventually kills the tree. 자, 그러면 불태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화전 농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베는 것부터 얘기하고 있지. 그럼 화전 농업, 베는 거, 나무 베기. 그럼 나무를 죽이고 수액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수액이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데, 자, 나무에서 수액이라는 것은 수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뉴트리언트한 거거든. 영양소가 높은 거란 말이지. 뭐 고기를 먹어도 육즙이라는 게 있잖아. 맛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영양가는 여기 있는 거. 껍데기에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야. 마른 껍데기는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무를 죽입니다. 나무를 죽여 놓으면은 the leaves die and fall off. 나뭇잎은 죽고 떨어집니다.
allowing 뭐뭐 하면서 연속적으로 뭐뭐 하게 하면서 sunlight to filter onto the forest floor. 그리고 햇볕이랑 나뭇잎이 떨어졌으니까 햇볕이 나뭇잎에 가려서 못 들어오다가 이게 sunlight filter onto the forest floor. 햇볕이 숲 바닥으로 플로어로 오게끔 하게끔. 자, 그러면 여기서 필터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봐야죠. 필터를 지금 스며들어오다, 거르다. 우린 거르다로 알고 있잖아. 필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걸러내다라고 하면은 filter onto the forest floor. 그럼 바닥으로부터 선라이트가 들어온 걸 거르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거르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통과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선 스며들어오게 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ere the fallen leaves change into fertilizer. 그래서 나뭇잎이 죽고 떨어지면서 그것이 햇볕을 낙엽이 비료로 변하게 하는 숲의 바닥으로 스며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뭇잎은 나무를 베고 껍질을 뱉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sunlight 햇볕과 함께라면은 fertilizer 비료가 됩니다. 비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의도적으로 넣은 거야 지금 비료적인 부분을. Then 그 다음에 crops are planted. 비료가 있는 다음에서야 이후에야 농작물을 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in 2 or 3 years 2, 3년쯤 지난 뒤에 when the soil starts to show signs of being depleted of nutrients. 무언가를 농작물을 경작한다라는 것은 땅에 있는 영양소를 빼앗아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가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 growing 한다라는 것은, 플랜트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비료, 자연적으로 나무를 베고 수액을 이제 죽여놓고 나서 전부 다 이것들을 비료로 만들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농작물을 키우다가 이미 나무를 뱄으니까 더 이상 생길 비료의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제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죠. 몇 년 뒤에. 그러면 소일이 토양이 보여줍니다. 영양소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the dead trees are burned. 태워집니다. 그리고 the ash provides fertilizer. 태우고 남은 재 또한 퍼틸라이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무배기, 쇠 크는 걸 박아놓고 이거 태우면 그럼 비료가 남을 거란 이야기죠. And more crops are planted. 자, 그러면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토양이 척박해집니다. 토양이 척박해지면은 여기서 다시 땅을 불태웁니다. 땅을 불태우면 무엇이 나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토양이 정리되는 그 목적입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비료잖아, 비료. 이제 정말로 다 써버린 거죠. 더 이상 태울 것도 없는 거잖아. 다 태워버렸으니까. 처음에 벤 정도로 괜찮다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 이것은 요구합니다. Constantly moving into new areas and destroying the forest. 그리고 꾸준하게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요구하고 꾸준히 숲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자, 밑줄 쳐서 moving into new areas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변형해서 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왜 이래야만 합니까? 다 썼어.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야. 비료로 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거야. 불태우기까지 했으면은.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나무를 일단 베고 나서 심었다가 몇 년 지나면 또 불태워가지고 또 몇 년 지났다가 동네를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숲을 파괴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화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숲을 파괴하는 방식의 농업이다. 그런 농업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적인 방법을 한번 봐봅시다. 삽입문에서 봤을 때 in 2 or 3 years라는 표현 뒤에 the soil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에요, 땅. 땅이 start to show signs of being depleted. 고갈되었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땅이 고갈되었어. 그리고 불태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땅이 고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2, 3, 4 그 어디 간에 이게 고갈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기엔 좀 부적합합니다. 특히나 4, 5번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으니까 4번만 한번 잠깐 볼게요. Fallen leaves change into fertilizer. 낙엽은 비료로 변합니다. 낙엽이 비료로 변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고갈이 되나요?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농작물이 심어졌으니까는 고갈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crops are planted에서 이게 지금 soil start to show sign의 이유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대명사적인 부분, 더 soil이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거지. 그 부분을 찾으면은 이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 땅이 심어진 그 땅입니다. 이 soil은 나무가 크랍이 심어진 농작물이 심어진 그 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더 soil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대명사적인 부분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왜 다 잠바를 입지? 끝내야 되니? 48, 49, 50. 그죠? 세 문제가 남았으니까는, 그치. 다음 시간에 두 문제만 하기 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해놓고요. 숙제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데일리는 오늘 못 끝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숙제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